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폰트리슨의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1만 명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해서 조만간 저희가 이벤트를 시행할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일본의 아베 과연 8월 2일 한국 100세 국가에서 제할 것인가? 과연 일본 아베는 100세 국가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8월 2일 날 가게를 열어서 우리나라를 100세 국가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바로 외교부의 발표입니다. 애당초 7월 24일 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걸로 봤었는데 아베 총리가 휴가를 떠나면서 가기가 열리지 않아서 바로 8월 2일 날 가기, 소위 국무회의를 통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외교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100세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그 근거들은 어디 있는지, 일단 이것은 일본 아베가 바로 여기에 대한 소위 밑밥을 깔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의견을 물었는데 무려 4만 건 이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무려 90% 정도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찬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놀랍다고 한 것은 뭐냐면, 설령 아베 총리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찬성한다는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교육, 우리는 3.1절을 어떤 날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일본이 소위 우리를 강제 점령해서 얼마나 나쁜 일들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소위 혐한 분위기가 일본에선 불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는 결국 우리를 100세 국가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연일 TV에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급락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속칭 담보 부족, 우리가 보통 깡통 구조라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코스닥의 하락률이 4%를 넘어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말고도 무려 100여 종에 대해서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부는 바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베를 설령 좋아하지 않아도, 아베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도 혐한 분위기 때문에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무려 찬성이 90%가 넘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번에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해서 결국은 요번에 일본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념과 상관없이, 현재 여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설령 야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요번에 불매 운동에는 굉장히 호의적이다라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국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려 80% 이상을 나는 불매운동에 나는 호의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보수적, 쉽게 얘기해서 현재 여당보다는 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혹은 본인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거의 60% 가까이가 이번에 불매운동에는 참여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건 우리가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당과 상관없다는 얘기고, 일본도 90%나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베 찬성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정적인 분쟁이 어떻게 보면 아베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싸움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는 이 정치적인 전쟁이 어디로 이동했다? 국민적인 전쟁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도 결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만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징용 판결 해결책이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카드를 쓰고 있냐면 지소미아, 다시 말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소위 정보 교류 협정, 이걸 결국은 우리가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하게 됐는데 여기에 지소미아 이걸 갖다가 폐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갱신 문제와 관련돼서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한일 군사 물자 교류 협정이라는 카드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우리가 무기, 탄환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일본이 노리는 수는 뭐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소미아를 유지시키면서 그 다음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바로 한일 군사 물자 교환 협정. 바로 이에 인해서 한반도에서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됐을 때 일본이 어디에 오는 걸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한반도에 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지소미아가 만약에 폐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일본이 다음 수순으로 노리고 있는 한일 군사 물자 교환 협정도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큰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요번에 일본이 우리를 무역 규제를 했을 때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경제 GDP 성장에서 마이너스 0.04, 우리는 무려 마이너스 2.2%의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것이 애당초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하나 빠진 데이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매 운동입니다. 근데 불매 운동과 맞물려서 또 하나 크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광객의 급감입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일본 관광객이 1위고 우리가 무려 750만 명이 가면서 관광객이 2위입니다. 이들이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 일본에 왔던 관광객에 비해서 무려 30%의 관광객 숫자를 높이는 4천만 명의 관광객을 늘린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한국 관광객입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동남아라든지 기존에 1위였던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이런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혹은 지금 우리와의 마찰이 없다면 우리나라 관광객은 여전히 계속해서 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돌발 변수냐? 여기에 굉장히 큰 돌발 변수가 하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번에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크게 타격받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도토리현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쿠슈 지역입니다. 근데 도토리현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현에 바로 텃밭인 것이 누구냐? 같은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근데 이 이시바 시게루는 누구냐면 계속해서 총리 경쟁에서 아베와 맞서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아베 정책에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시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현에 관광객 줄드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큐슈 지역입니다. 큐슈 지역은 텃밭이 누구냐? 바로 아베 내각의 바로 아베의 그림자, 아베의 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소 다로 부청의 텃밭이 바로 이 큐슈입니다. 이 큐슈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후쿠오카의 쇼핑, 그 다음에 벳도, 유유 등의 온천 여행으로 항상 한국 관광객이 항상 발 디딜 틈 없이 많았던 적이 큐슈인데 바로 여기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아소 부총리가 이러한 본인의 텃밭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무릅쓰고 과연 백색 국가에서 과연 한국을 제외시킬 것이냐,
아니면 압력을 가할 것이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끈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은 결국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주시장의 문제가 같이 연이어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 속에서 앞서 타이틀대로 과연 아베는 백색 국가 제외를 2020년 도쿄올림픽과 맞바꾸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2020년 도쿄, 바로 이걸 갖다가 방사능 올림픽으로 규정하면서 결국은 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조금 아까 보셨듯이 관광객이 잠깐 동안 줄어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2020년에 바로 내년에 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도쿄올림픽의 흥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원전 문제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던 후쿠시마, 여기에 부흥이 이번에 컨셉인데 만약 우리가 올림픽에 보이콧을 하면서 전 세계되고 도쿄올림픽은 앞에다가 타이틀 가는 거죠.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타이틀 갖고서 만약에 일본을 압박한다면 과연 일본은 얼마나 건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원래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나면 우리가 소위 1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사방으로 1만 평방미터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은 바로 불과 20km 내만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원전 사고가 터졌던 바로 후쿠시마를 만약에 위험지역으로 설정해서 평방 1만 킬로미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도쿄가 바로 그 위험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쿄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도입니다. 만약에 도쿄가 위험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일본은 어마어마한 타격이 됩니다. 도쿄는 바로 후쿠시마로부터 직선거리로 2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불과 20km만 위험 구간으로 설정한 구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를 사방 1만 킬로미터로 여기를 묶어버린다면 일본은 정확하게 두 동강이 납니다. 마치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가리듯이 일본은 북일본과 남일본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은 큰 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서 일본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한국과 잘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은 적인가 라는 바로 내부들도 등장하는 이유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건건 항상 TV에서 보면은 여야가 항상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달 말 31일 날 여와 야 다섯 당이 모두 일심동체로 합쳐서 일본 규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민, 관, 정 협의를 이번 주에 출범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면서도 여와 야가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그들은 봤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요번에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우리가 일본과 맞서게 되는 협의를 출범시킨다는 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현 상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화이트 국가를 지정할 가수 없다고 그러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변수의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자칫 잘못하면 2002년도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올림픽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 이것이 국민청원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넘버2라고 일컬어지는 아소, 바로 여기에 텃밭에 일본 관광객이 주들면서 이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매번 싸우고만 했던 여야가 한때 뭉쳐서 협의를 출범했다. 이런 변수를 과연 일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것은 슈안이 너무나 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차라도 여전히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경기는 더욱더 침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번에 작은 희망이지만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것이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승리하는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정말 승리하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나라와 일본 정상들이 좀 알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중요한 상식이 되었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